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땡볕 아래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던 노인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의 이름은 박순희.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광주의 상업지구 대부분을 소유했던 큰손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에는 후끈한 열기가 가득했다. 매캐한 공기가 콧속까지 훅 들어오자 박순희 할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작은 그늘도 없는 인도 위를 터덜터덜 걷고 있으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딜 가야 할지 도통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집이 어디였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떠올리려고 할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 가는 듯했다. 한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광주의 상업구역을 하나둘 사들였다고 한다. 그 시절의 기억은 무척이나 번쩍였고 활기찼다. 골목마다 남편과 함께 걷고 아이들을 위해 땅과 건물을 마련하며 미래를 그리던 나날이 있었지만 지금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치매 증상이 더해진 뒤로는 이미 가물가물해져 가슴 속 어느 한 구석에서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도블록 틈새로 풀잎이 자라나는 길을 따라 마구 걸어가다가 박순희 할머니는 갑자기 갈증을 느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에 조그만 물 한 모금이라도 간절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카페나 가게 안으로 숨어들었는지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해 보였다. 드문드문 지나는 행인들은 더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녀에게 곁눈질만 주고는 금세 지나쳐 버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어렴풋이 낯익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큰 유리창과 번쩍이는 간판이 달린 은행이었다. 아, 여기가 은행이었지. 할머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한 가닥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돈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 어렴풋한 확신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따가운 햇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은행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잠시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로비 안을 가득 메우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누추한 차림의 노인을 본 순간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일부 고객은 작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옮겼고 다른 이들은 할머니를 힐끗거리고 조용히 수군댔다. 박순희 할머니는 잔뜩 웅크린 어깨를 살짝 폈다. 그래도 이곳이 어딘지 조금은 익숙했다. 마음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깨어나려는 기억들을 붙잡으면서 할머니는 조심스레 창구로 다가갔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 눈빛은 매서웠고 정중함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제 돈이 있는 곳 같기도 하고 무언가 익숙해서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곧장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 매몰찬 음성에 박순희 할머니는 움찔했다. 간신히 살아난 기억이 다시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애원을 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만 직원은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커다란 버튼을 누르자 곧 경비원이 뛰어왔다. 직원은 경비원을 향해 무뚝뚝하게 지시했다.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경비원은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부드럽지 않은 힘으로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냈다. 별다른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그대로 은행 밖으로 밀려났다. 실수로 문턱에 발이 걸려 엉덩방가를 찢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여러 장면이 스쳤다. 아, 맞다. 내 돈이 여기 있지. 큰돈, 130억 원. 남편이랑 모으고 또 모았던 그 돈을 여기에 맡겼는데 정신이 순간적으로 맑아지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예리하게 되살아났다. 그토록 많이 맡겨놓았는데도 이렇게 무례하게 쫓겨나다니.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털썩 눈물을 흘렸다. 시멘트가 뜨겁게 달아오른 인도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만
마음속 분노와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그저 수상쩍게 여길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박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땀에 젖은 옷을 매만지며 일어나려 애썼다. 비틀대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금 집을 찾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걷지 않았다. 머리 한편에서 춤추듯 살아난 기억이 길을 인도했다. 내 집은 광주 중심가에 있었지. 맞아, 충장로를 지나서, 그리고 전남대학교 근처도, 전남대학교 앞을 거쳐 충장로를 지날 때 박순희 할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을 발견했다. 익숙한 간판들, 평소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던 글씨나 모양이 갑자기 또렷하게 들어왔다. 치매가 잠시 물러간 지금의 순간, 예전의 당당한 자신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래, 내가 광주의 상권 절반을 사들였지. 남편과 함께 하나씩 공들여서 건물이 늘어선 거리를 지날 때마다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수많은 서류에 사인하던 모습, 축하 삼아 가족끼리 식사를 나누던 순간들. 그 추억이 섞인 땀방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한낱 치매 환자로 오해받고 은행에서 수모를 겪은 노인일 뿐이었다. 1시간 남짓 걸음 끝에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상가를 개조해 오해로화롭게 지은 대문이 반겨주었다. 한때는 이 저택에서 화려한 연회도 열었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치매가 찾아온 뒤로 할머니는 점차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렸다. 정신이 잃어버린 날들이 많았고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고요한 공기가 마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아주었다.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든 할머니는 자신의 법적 대리인이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할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박순희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그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신중히 듣더니 괴로워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내일 저와 함께 직접 그 은행에 가보시지요. 모든 걸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통화를 마친 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장으로 갔다. 한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그중 가장 고운 색의 한복을 골라 들었다. 다리밑판을 펼치고 곱게 다림질하기 시작했다. 어제의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아무리 치매로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많아도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누군지, 내 돈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 내일은 분명하게 보여줘야지. 할머니는 한복의 옷고름을 손끝으로 만지며 되뇌었다. 그날 밤 마음을 정리하듯 조용히 한복을 다림질하고 가족들의 사진을 하나씩 꺼내 바라봤다. 남편의 웃는 얼굴, 자녀들의 환한 표정. 모두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잦아들자 졸음이 찾아와 할머니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자 할머니는 일찍 눈을 떴다. 오늘은 절대 흐릿하게 정신을 놓지 않겠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긴장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한복을 단정히 입고 은은한 화장까지 하자 예전의 기품이 되살아났다. 약속한 시각에 맞춰 변호사가 집으로 왔다. 채오르기 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님, 혹시 전체 예금을 다 인출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다시 그 은행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자존심에 난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싶지 않았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잠시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어제 쓰러졌던 그 문턱이 여전히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고운 한복 차림으로 곧은 허리를 세운 채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들어갔다. 로비 안은 어제처럼 바쁘게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할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살피는 사이 할머니는 어제 자신을 쫓아낸 창구로 걸어갔다. 그 젊은 직원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습관적으로 물어보면서도 어제의 노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조차 못한 듯 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나섰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은 광주 상업 지구 상당수를 소유하신 박순희 어르신이십니다. 어제 여기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셨다가 쫓겨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제야 직원은 잔뜩 당황한 기색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곧 지점장이 달려나왔다.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황급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제 있었던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불찰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그러나 박순희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지점장의 말을 끊었다. 사과는 됐어요. 내 모든 계좌와 임대료 통장 전부 해지할 겁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 은행에 박순희 할머니가 예치한 거액은 지점 전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게다가 임대료 관리도 모두 여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점장은 진땀을 흘리며 간곡히 만류했지만 할머니의 뜻은 단호했다. 변호사 역시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지 서류를 건넸다. 금액이 워낙 컸기에 서류 작업만으로도 오전 내내 걸렸다. 직원들은 서둘러 서류를 가져오고 지점장은 여러 번 할머니 곁을 찾아와 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마침내 130억 원 전액 인출과 임대료 통장 선입계 해지가 마무리되었다. 할머니는 거액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결심을 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은행 로비를 나오는 순간 박순희 할머니는 어제의 모욕감을 완전히 떨쳐낸 듯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눈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느 은행으로 옮기실 생각이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요. 그 순간 로비 안에서 지켜보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했다. 일부는 멍하게 서 있다가 할머니가 나가자마자 지점장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어제 그 노인을 아무렇게나 몰아낸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날 오후 해당 은행 지점장과 직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어둠이 깔린 듯 침울했다.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직원들을 노려보았다. 오늘 이도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우리 지점 주요 예금의 40%가 박순희 어르신 돈이었다고요? 그 말에 직원들 모두 고개를 숙였다. 특히 어제 할머니를 쫓아냈던 젊은 여직원은 말없이 흐느끼며 죄송함을 표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지점장은 본점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 본점 감사팀이 직접 내려와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아니 어떻게 이 지점에서 우리 은행 최고의 우량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것도 불친절로 쫓아냈다니 말이 됩니까? 인사과에서는 거센 문책이 이어졌고 고객 응대를 소홀히 한 당사자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듯했다. 그녀는 눈물로 사죄했지만 본점이 받은 충격은 이미 너무 컸다. 문제는 이로 끝나지 않았다. 충장로 상가의 다른 상인들도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 은행에서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데 우리도 그 은행 쓸 이유가 없지. 상인들은 임대료 지급이나 각종 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 달 안에 수십 개 상가의 계좌가 빠져나갔고 지점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지역 경제에서도 박순희 할머니의 입김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광주의 다른 은행 지점장들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잇따라 변호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르신만 오신다면 최고 금리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VIP룸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할머니는 쉬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이라면 또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심을 찾고 싶습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실물재산가도 치매로 인해 때로는 길을 잃어 헤매는 취약한 노인이 되곤 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품격만큼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결코 퇴색되지 않았다. 한편 은행에서 갈등을 일으킨 그 젊은 직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눈을 감으면 늘 할머니가 쓰러지는 광경이 떠올랐다. 물 한 잔만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었으면 혹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그 은행에 큰손 할머니가 맡겨둔 예금이 130억 원이었다.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무시했다. 저마다 혀를 차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광주 시내 전역으로 번져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점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직원들은 밖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때 충장로 어귀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움직임이 있었다. 박순희 할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은행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규모가 작은 향토은행부터 최근에 들어선 은행까지 꼼꼼히 살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쯤 둘러보고 가볍게 결정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무척 신중했다.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충장로를 지켜온 한 향토은행의 지점장이 정중하게 할머니를 모시고자 직접 찾아왔다. 그는 말쑥한 차림새였지만 태도는 부드럽고 진솔했다. 어르신, 저희 은행은 오랜 시간 광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 지점이 작은 규모이긴 해도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꼭 와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어떤 특별 우대나 선물 공세가 아닌 진정한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간 뒤에도 그의 말씨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 후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은행이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 향토은행을 택했다.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다시 확인했을 때도 할머니의 의견은 흔들림이 없었다. 작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말로만 친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겠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새로운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박순희 할머니가 입장하는 순간 모두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그것이 의례적인 환영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세 느껴졌다. 지점 내부는 아담했지만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심이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점이나 원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려고 합니다. 쉬어가시기에 괜찮은 자리예요. 지점장과 직원들은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시원한 물과 차를 갖춘 전용 공간을 준비해 두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다. 곧 그녀의 입술에서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그 뒤로 할머니의 예금은 순조롭게 옮겨졌고 향토은행은 할머니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이어갔다. 돌발적으로 치매 증상이 심해져 길을 헤매도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녀를 발견하면 곧바로 이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다. 그러면 지점장이나 직원들이 직접 달려나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어르신, 길을 잃으셨군요.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그 모습은 한결같이 따뜻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미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충장로 상인들과 새 은행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그녀를 지켜주었다. 한편 원래 거래하던 은행은 끔찍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고객 이탈이 이어졌고 본점에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길이 고통스러웠다. 길을 지날 때마다 저기 그 할머니를 쫓아낸 은행 아니야 라는 소문이 스쳐갔다. 상인들은 대부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고 예전에는 북적이던 이 은행 로비가 이제는 한산해 보였다. 저희 은행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점장의 애타는 질문에 누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한 직원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조심스레 제안했다. 우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해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죠.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다. 그러나 이미 떠나간 고객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불신은 순식간에 쌓였고 그것을 허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박순희 할머니는 광주 전역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기도 했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본인이 쌓아올린 재산을 치매로 인해 기억 못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품격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녀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돈 많은 분이라고 모든 것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돼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광주의 여러 신문에 실렸다. 할머니가 새로 거래하기 시작한 향토은행은 단숨에 화제가 되었다. 그들은 진심 경영을 표방하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치매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그 은행이 참으로 대단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순희 할머니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했다.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우고 싶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처럼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다른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돈은 나누면 더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알려지자 광주 시민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해 사회를 위한 선행으로 남은 재산을 쓰겠다는 의지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건물이 세워질 부지를 확보하고 변호사는 관련 서류 작업에 착수했다. 새 은행 지점장과 상인들도 힘을 모았다. 다들 자발적으로 기금과 물자 지원에 나섰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라는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날이 추워지자 박순희 할머니의 몸도 부쩍 약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돌봤다. 상점들은 문 앞에 보온 장치를 설치하고 길을 잃고 떠도는 할머니가 나타나면 곧바로 따뜻한 차를 권하곤 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날이 너무 추워졌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은행 지점장님께 연락해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치매가 깊어져 갈수록 그녀는 가끔씩 방금 일어났던 일도 곧 잊어버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순간순간 닿았다. 그녀는 매번 가슴속에서 포근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마침내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완성되었다. 충장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크게 세워졌고 희망의 쉼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착공부터 개관까지 여러 달이 걸렸지만 완성된 건물은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박순희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흐릿해진 기억으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하얀 벽에 넓은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복도는 밝고 치매 환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식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한복 차림의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다.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거예요.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 내가 왜 여기 왔지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서서히 알 듯 말 듯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몇몇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치매 초기인데 이곳 덕분에 안심이 돼요. 박순희 할머니는 제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흐릿하게 남은 그날의 기억은행에서 수모를 당했던 순간이 살짝 떠올랐다. 하지만 이젠 그 아픔이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어 돌아온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종종 복지시설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했다. 비록 본인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시설에서 봉사자들과 대화하고 환자들과 손을 잡으며 미소 지어주곤 했다. 치매가 더 진행되어 말이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우니 정원 산책 어떠세요? 시설 직원이 권유하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정원의 핀 꽃들을 볼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 거닐던 옛집의 정원이 떠오르기도 했다. 물론 그 기억도 금세 흩어져 버렸지만 한 번이라도 떠올랐다는 사실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후로도 가끔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길을 헤매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늘 누군가가 다가왔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경찰서나 은행에 연락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더 이상 홀로 방황하지 않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가셔야 집이 나와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주는 위안은 컸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잡히고 있어?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믿어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소한 배려와 행동을 통해 매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큰손 할머니라 불렸던 그녀의 이야기는 광주 전역을 넘어서도 퍼져나갔다. 한 언론사가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가? 치매 노인이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금융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각 은행은 고객 응대 교육에 이 사건을 사례로 포함했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읽도록 했다. 혹시 길 잃은 노인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돕도록 하자. 그 말은 이제 충장로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은행의 지침이 되었다. 물론 모든 은행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 사이침에는 서서히 박순희 할머니의 의식을 집어삼켰다. 좋은 날에도 그녀는 간혹 가족의 이름을 잊곤 했다. 남편과의 추억도 잘 떠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 길을 걷다 낯선 풍경이 나타나면 마음 한편에서 예전의 흔적들이 어슴푸레히 깨어났다. 아, 여기서 내가 남편과 하다가도 다시 스르르 사라졌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 덕분에 할머니는 예전처럼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문턱에서 울먹이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새 은행의 전용 휴게실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었고 건물주로서 충장로를 오가면서도 상인들과 활기차게 인사하기도 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어요? 저희 가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네. 뭐든 상관없어요. 나 지금 머리가 좀 멍해서. 상인들은 그저 웃으며 가장 편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대접했다. 박순희 할머니는 항상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그 진심은 서로의 가슴에 잔잔히 전해졌다. 얼마 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아침 복지시설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새롭게 들어온 치매 환자들이 있었고 박순희 할머니와 뜻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은 작은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치매 환자들에게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많은 사람이 연단에 서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중에는 지역의 공무원들도 있었다. 행사 막바지 진행자가 할머니를 단상 위로 청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치매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단어 선택이 분명치 않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도 여기가 제가 만든 곳이라 해서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했으면. 단상 아래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해도 그 마음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는 누추해 보이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아도 그녀가 베푸는 온정과 자존감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기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또 바뀌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박순희 할머니는 또 한 번 길을 잃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고 그녀는 두꺼운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기억이 희미해져서 주변 건물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머님 혹시 희망의 쉼터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은행 측에 연락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날은 할머니가 낯선 얼굴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달아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지만 몸은 자꾸만 떨렸다. 고개를 떨군 차에 몇 걸음을 더 옮기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예전에 큰 거래를 했던 은행 앞을 지나고 있었다. 예전엔 문턱에서 쓰러져 눈물을 흘린 장소였지만 지금은 크게 변해 있었다. 문 옆에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뀌어 환한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층 기억 어딘가에 그날의 상처가 어렴풋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잠시 후 지나가던 한 상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가까이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날이 추우니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할머니가 경계를 풀고 상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상인은 할머니를 새 은행으로 데려다 주었고 지점장은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좀 춥지 않았나요? 이리 앉으세요. 물도 드리고 담요도 준비할게요.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듯한 초로의 할머니에게 은행 직원들은 작은 의자와 보온용품을 내밀며 정성껏 돌봤다. 할머니는 잠시 흔들리는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느덧 박순이 할머니의 나날은 이렇게 흘러갔다. 기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았고 기억은 자주 그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보여준 자존심과 품격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겉모습이나 재산 규모를 떠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이 광주 거리에 깊이 뿌리 내렸다. 그 사이 그녀가 세운 복지시설은 차츰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치매 환자뿐 아니라 다른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시설 내부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방문객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를 되새겼다. 이분이 바로 겉보기엔 몰랐어도 백성 30억 원 예금주였고 동시에 훌륭한 기부자셨던 박순이 할머니랍니다. 시설 안내인이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며 감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이미 대다수를 잊어버렸다. 그저 때때로 정신이 맑아질 때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고 그 시선이 느껴질 때면 어슴푸레한 미소를 보였다. 해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박순이 할머니가 몸져눕게 되었다는 소식이 상인들에게 전해졌다. 할머니가 병세가 안 좋다는 말이 오가자 많은 이들이 안부를 궁금해했다. 변호사와 은행 지점장 상인 대표들이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맑고 충장로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낯선 얼굴로 지점장을 바라보았다가 점차 친숙함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목이 메인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에 돈을 맡겼었지. 아, 그래도 내가 잘한 거죠.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 그 말 뜻을 짐작했다. 그녀가 은행에서 당한 상처와 그 뒤에 이룬 변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한 일이 떠오른 것이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병실 창문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드리웠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주매야 주름진 얼굴이 한층 편안해 보였다. 비록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어도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르침은 선명했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 것, 진정한 서비스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다. 얼마 뒤 어느 새벽녘에 박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병실에 모여있던 상인들과 은행 지점장, 그리고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치매 때문에 때로 길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길바닥을 떠돌았던 할머니. 그러나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자존심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광주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변화가 일어났다. 장례식이 열리자 충장로의 상인들과 새 은행 직원들이 모두 함께했다. 많은 조화가 도착했고 지역 언론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운 할머니로 기사를 썼다. 그 전에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은행은 조문을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과거의 잘못을 영원히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더 이상은 누군가를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모든 분께 진심을 다하겠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삶과 죽음 치매와 정신의 경계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었다.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었다.
희망의 쉼터는 현재도 운영되며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사진을 볼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할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람의 마음을 우선해야 한다. 재산이나 배경이 어찌되었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민 손길이 참다운 사랑이다. 이 강렬한 문구가 시설 복도에 적혀 있다. 누구든 그 문장을 읽으면 박순희 할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고 했다. 비록 짧고 소박한 글귀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진심과 품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다시 바뀌고 충장로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간혹 길을 잃은 노인을 보면 박순희 할머니를 떠올렸다. 무심코 스치는 행인이라도 함께 손잡아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내밀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던 세상 아니었을까라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 말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치매라는 병에 짓눌려 기억과 존엄을 잃을 위기에 놓여도 진심 어린 배려가 있으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남긴 불멸의 메시지였다. 끝내 돌이켜보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 은행의 사례는 뼈아프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작은 친절과 진심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만드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오늘도 광주의 거리는 계속 살아 움직인다. 충장로 상인들은 분주하게 가게를 열고 새은행의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어딘가에서는 희망의 쉼터에 새로 입소한 환자들이 웃는 얼굴로 산책을 즐기고 그 모습이 복도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비록 저는 많은 것을 잊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베푼 따뜻한 마음만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순희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다고 한다. 그 소망처럼 그녀가 겪은 모든 순간과 남긴 교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한번 깊이 새겨진 진심과 자존심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마련이니까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충장래는 박순희 할머니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다. 치매로 인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헤매던 때이든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은행에 나타나던 때이든 그녀의 품격과 마음씨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광주 거리에 스며든 차에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꽃피운다.